What's up? 오늘 술 마시러 온 게 아니고 이거 좀 설명을 해주려고. 뭐? 손님들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라고 갑자기 문득 좀 생각이 난 거긴 한데, 위스키에서 블렌디드 위스키, 싱글 몰트 위스키, 그래. 이걸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 뭐 위스키 차이 뭐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싱글 몰트를 죽는다고 해놓고 뭐 발렌타인, 뭐 로얄 살루트 같은 블렌디드 위스키를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일단 스카치 위스키 기준으로 국제 표준이나 거의 다름없으니까 스카치 위스키 협회에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게 총 5가지 분류가 있어. 좀 맞나? 맞네. 이 중에 몇 개는 거의 안 쓰이는 거니까, 일단 하나 싱글 몰트 위스키, 정확히는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인데 그냥 그 지역적 구분은 뺄게. 그 다음에 싱글 그레인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 어렵다. 이걸 그냥 쉽게 말해주면, 싱글 몰트 위스키, 몰트가 그 발화된 보리, 메가를 영어로 몰트라고 해. 그러니까 한 증류소에서 보리만을 갖고 만드는 위스키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해. 다른 재료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싱글 그레인 위스키, 한 증류소에서 보리가 아닌 다른 곡물로 만든 것들. 곡물이 영어로 그레인이잖아. 그게 이제 싱글 그레인 위스키야. 그리고 그 두 개를 섞어. 그러면은 몰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섞었으면 블렌디드 위스키가 돼. 블렌디드, 섞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 보통.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몰트끼리 섞었을 때, 싱글 몰트랑 싱글 몰트를 섞었어. 그러면 블렌디드 몰트가 되고, 반대로 그레인 위스키랑 그레인 위스키를 섞었어. 그러면 블렌디드 그레인이 되는데,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는 거의 제품이 없어. 나도 지금 갖고 있진 않아. 뭐 헤도니즘 같은 위스키가 있긴 한데 거의 생산 안 하기도 하고, 싱글 그레인 위스키도 좀 많이 드문 편이야. 그레인 위스키는 거의 블렌디드 용으로 많이 써. 근데 이게 약간 역사적인 얘기가 있는 게, 처음에는 거의 다 싱글 몰트 위스키였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싱글 몰트 위스키였던 게, 아주 옛날 그 증류소들이 팜 디스틸러리라고 해서 농장 증류소였어. 이게 왜냐면 농장들이 농사 짓잖아. 보리 농사를 막 지었어. 보리 수확을 했지? 그러면 이제 팔잖아. 나머지 이제 잉여 작물들이 있지, 남은 것들. 그걸 집에서 위스키를 만든 거야. 농장에서 이제 위스키를 만들고, 자기들이 마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업처럼 그걸 뭐 동네에 이제 여기저기 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농장에서 자기들이 보리로 만든 거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먹었었어.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농장들이니까 상인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판로, 마케팅 뭐 이런 거는 확실히 딸리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그 식료품점들이 나왔어. 식료품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잖아. 그래서 여기저기 농장 다니면서 오크통으로 사. 또 저기 농장 가갖고 거기서 오크통을 사. 그래서 이제 자기 가게에 갖다 놓고 파는 거야. 그때는 이제 유리병 같은 게 좀 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도자기병 같은 거에 담아갖고 팔기도 하고. 농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팔아주는 거잖아, 자기 물건을. 그러니까 좋아서 이렇게 했지. 그런데 처음에는 A 농장 위스키, B 농장 위스키를 섞는 게 불법이었어. 잠깐, 이게 배경이 어디야? 스코틀랜드, 영국. 지금 되게 유명해진 증류소 몇 군데는 다 시작이 그런 농장 증류소였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사 먹다 보면, 저 농장에서 만든 위스키가 되게 맛있어. 또 저기도 되게 맛있어. 몇몇 증류소들 거는 엄청 맛있는 거야. 그런 애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보리를 파는 것보다 위스키 파는 게 훨씬 더 잘 팔리는 거고,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전문적인 증류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남은 작물로 만들어서 파는 부업이었는데, 이게 주객전도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유명해진 농장들이 이제 위스키 증류소들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들이 있어. 위스키를 만들 때 증류를 하잖아. 농장에서 위스키를 증류할 때 쓰던 건 단식 증류기, 한 번 증류할 수 있는 기계, 구리로 돼 있어, 핫스틸. 근데 보통 스코틀랜드 스카치 위스키는 최소 2번 이상 증류를 해. 한 번 증류를 했잖아? 그럼 또 이제 안에 다 청소하고 꺼내고 씻고, 한 번 증류한 원액을 또 넣고 또 끓여, 또 증류를 해.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지. 근데 1827년에 연속식 증류기라는 증류기가 발명이 돼. 그 전까지는 단식 증류기, 한 번 증류할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연속식 증류기라고 해서 타워처럼 생겼어. 그리고 그걸 좀 더 개량한 게 바로 3년 뒤에 1830년에 이니어스 코페이라는 사람이 코페이 증류기라는 걸 만들어. 이 타워처럼 생긴 증류기에 이제 재료만 계속 공급해주면 애가 알아서 계속 증류를 하고 해서 연속식 여러 번 증류를 하잖아. 그래서 되게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한 번에. 원유 정제 타워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장점이 뭐냐, 손이 별로 안 가. 재료만 공급해주면 계속 알코올을 뽑아내. 그러니까 갑자기 생산량이 확 늘어난 거야. 근데 문제는 싱글 몰트 위스키는 단식 증류기로 해야 된다는 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식 증류를 못 쓰는 거야. 연속식 증류기로 몰트 위스키가 아닌 걸 만들면 되잖아.
일반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다른 곡물, 뭐 호밀, 밀, 옥수수 이런 걸 섞어서 그레인 위스키로 만든 거야. 근데 응. 보리로 해서 음, 연속 증류를 하면 그건 무슨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 보리인데? 싱글 몰트 위스키의 법에 어. 단식 증류기에서 2번 이상 증류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러면 싱글 몰트가 아닌 건 보리로 만들어도 그레인이야 무조건? 물론 재료상 구분은 몰트로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데 법의 기준을 못 미쳤기 때문에 싱글 몰트 위스키예요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레인 위스키는 단가가 싸 되게. 근데 좀 맛이 좀 개성이 없고 맛이 좀 별로야. 맛이 좀 별로라는 게 좀 일반적이어서 평이. 그러니까 그레인 위스키 자체로는 잘 안 팔리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법이 한번 개정이 돼서 두 개를 섞어도 된다는 법이 됐어. 식료품점들이 이제 그 오크통을 사온 모으잖아. 그래서 팔고 있었잖아. 근데 법이 되니까 뭐 이거 한번 섞어볼까. 그래서 A랑 B를 섞었어. B랑 뭐 C를 섞거나. 블렌디드 위스키가 그렇게 탄생을 한 거야. 블렌디드 위스키의 장점, 싱글 몰트 위스키보다 싸. 싱글 몰트 위스키는 이제 100% 다 싱글 몰트 위스키잖아. 근데 블렌디드 위스키는 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랑 싼 그레인 위스키랑 섞었지. 그럼 가격이 확 내려가잖아. 그래서 좀 이제 대중성을 갖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좀 블렌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율을 되게 좋게 하는 거야. 호불호가 안 갈리게끔. 왜냐면 싱글 몰트 위스키는 개성이 너무 강해. 이게 사람마다 취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호불호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대중성을 잡은 게 블렌디드 위스키야. 지금 하나하나 이제 좀 제품을 보여줘 볼게. 밑에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적혀있지. 향수병 같이 생겼다. 디자인 잘했어. 밑에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어. 좀 양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싱글 그레인 위스키라고 적혀있어.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놀랬어. 야, 그 말로만 듣던 그레인 위스키가 싱글 그레인으로 나왔다. 데이비드 베컴이 여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싱글 몰트 위스키지. 하이랜드 파크라는 한 증류소에서 몰트만을 갖고 만든 위스키야. 헤이그 클럽. 이 한 곳에서 다른 곡물로 만든 위스키야. 싱글 그레인 위스키. 만약에 이 두 개를 섞은다. 누구나 아는 블랙 라벨. 조니 워커. 밑에 보면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적혀있어. 자, 싱글 몰트 위스키, 싱글 그레인 위스키를 섞어서 블렌디드 위스키가 나왔어. 아까 말한 대로 얘는 단가도 낮추면서 대중성을 잡는 장점이 있고, 섞었으니까 생산량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전 세계 위스키의 거의 80% 정도라고 보면 돼. 이게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어디 놀러 갈 때 흔히 사 먹는 것 중에 하나잖아. 이게 블렌디드였구나. 생산량이 많으니까 뭐 유명한 걸로 조니 워커 말고도 로얄 살루트, 발렌타인, 뭐 시바스 리갈. 다 들어본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양주니까 먹었지. 그것들이 다 블렌디드 위스키인가? 조니 워커에서는 몰트끼리만 섞은 블렌디드 몰트도 가끔 나와. 일반적이진 않은 거고. 막 그린 라벨이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항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 자, 이제 몰트랑 몰트를 섞은 걸 보여줄게. 몰트랑 몰트 섞은 거면 몰트랑 그레인보다 더 고급인 거지. 고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맛이 확실히 있다라고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음식도 싼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그치. 그런 사람 취향을 존중해줘야지. 그래서 이것도 조니 워커에서 나온 거긴 한데 좀 스페셜하게 일반적으로는 나온 건 아니야. 보면은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적혀 있을 거야. 블렌디드 위스키 같은 거는 섞었을 때 가장 낮은 연수에 그걸 적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12년이지만 15년, 14년, 뭐 18년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12년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 연수 12년을 적어야 되는 거야. 블렌디드가 두 개만 섞는 거야? 여러 개를 섞을 수 있지. 그런 것도 표기해줘? 거의 공개 안 하는 데가 많아. 조니 워커에서 색깔 컬러 라벨로 나누잖아. 12년이 블랙 라벨로 나오고 그린 라벨은 15년이야. 옛날에 골드 라벨이 18년이었는데 지금 골드 라벨은 그건 좀 많이 바뀌었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블루 라벨. 많이 유명하지. 블루 라벨은 연수가 안 적혀 있어. 그거를 Non-Aging Statement, NAS, 흔히 NAS라고 부르는데 연수 미표기라고 해. 블루 라벨은 최소 15년에서 뭐 30년 이상 원액도 막 들어가. 블루 라벨이 연수 미표기인 이유는 법으로 표기를 하려면은 최소 연수를 적어야 된다 그랬지. 갑자기 15년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들은 되게 최고급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 어. 그래서 아예 표기를 안 해. 뭐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람들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좀 더 저렴하잖아. 그래서 그 뭐 싸구려 아니에요? 아니 맛이 없어요. 약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림잡아서. 위스키는 이제 취향에 따른 거고 뭐가 하나 더 대단하다 좋다 이거는 각각이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야. 서로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블렌디드 위스키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내가 여태 먹었던 양주들이 다 블렌디드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즐기기에는 개성이 있고 이러니까 싱글 몰트를 즐기는 게 훨씬 좋지. 근데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 차라리 블렌디드가 더 맞을 수도 있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위스키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 다 취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과는 되게 상쾌해. 그래서 야, 옆에 먹어봐 했는데 옆 사람이 내가 좀 과일을 안 좋아해. 바닐라 캐러멜 향 나는 게 있어. 이거 되게 달달해. 너무 좋아. 야, 이거 먹어봐 했는데 옆 사람이 내가 좀 단 걸 안 좋아하잖아. 정말 내 앞에서 봤던 거야, 이건. 이건 진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없구나 싶더라.